이준행 교수님 요즘 뭐 위험에 대해선 최근에 뭐 이제 할 게 없다. 더 이상 뭐 위험은 할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뭐 개인적으로 조금 했던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오늘 이제 김태세 교수님이 얘기한 이 오토이뮨 게스트라이티스는 개인적으로 뭐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굉장히 충격적이기도 하고요. 위험이 할 게 없는 게 아니라 뭐 더더욱 할 게 이제 많은 어떤 그런 점이 강조된 것 같은데 이준행 교수님 뭐 일단 새해 들어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저장님 반갑습니다. 네. 사실 저도 젊은 의사 시절에서는 위험 무시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헬리코박터도 무시했거든요. 오직 위암만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위암 치료에 전념을 했는데 점차 그 위암의 원인이 중요하고 헬리코박터가 중요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면서 지금은 이라디케이션에 전념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해결하지 않는 환자들이 있고 그거에 대한 원인을 찾다가 방금 김정환 차장님께서 말씀 주신 그 이선영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3년 전에 처음으로 오토이뮨 가스트라이티스도 한번 탐구해 봐야 될 주제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때 서둘러서 이제 오토이뮨 가스트라이티스 스크리닝 개념의 안티바디 병원에 셋업해 가지고 쭉 검사를 해봤는데 수십 명의 이제 오토이뮨 가스트라이티스 환자를 찾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김태세 선생님께는 작년 이맘때 오토이뮨 가스트라이티스를 한번 공부해 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강의를 보니까 참으로 깊이 있게 생각하고 공부하고 이제 논문도 팔로우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뿌듯했습니다. 질문 제가 한번 드려봐도 될까요? 그래서 오토이뮨 가스트라이티스의 원인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는데 오토이뮨 가스트라이티스 원인 중에 헬리코박터하고 또 관련이 있다라는 주장도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에티올로지 측면에서 헬리코박터와 오토이뮨 가스트라이티스는 어떻게들 이야기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그게 명확한 답을 드릴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이리저리 공부를 해봐도 참 거기에 대해서는 통일된 의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단면이긴 하지만 그래서 저희 병원 데이터를 분석을 해봤을 때 오토이뮨 그러니까 엔티파라이티스 엔티바디가 있는 환자들과 없는 환자들을 비교를 해봐서 만약에 헬리코박터가 있으면 그게 더 많이 생긴다 라는 주장이 맞다고 한다면 저는 기대를 하기로는 헬리코박터가 있는 환자들에서 조금 더 약간 더 많은 엔티파라이티스 엔티바디가 발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는 않았던 결과를 아까 보여드렸었고요. 그래서 헬리코박터가 그러면은 이레디케이션이 되면 오토이뮨 안티바디가 줄어드는가에 대해서 연구한 바는 보고된 바들이 있는데 또 그렇지도 않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또 일부 연구자들은 이게 기전상 그럴 수 있다. 또 그러한 관찰을 한 연구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연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 개인적인 의견은 둘 다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자꾸 엇갈리는 데이터가 나오는 걸 보면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토이뮨 가스트라이티스에 진단됐을 때 그 다음 뭐 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는데 오늘 김태세 선생님의 맨 뒤쪽에 잘 정리된 것 같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대부분 동의하는 입장인데요. 질문을 하나만 더 하면 이제 오토이뮨 가스트라이티스이고 헬리코박터가 없을 때는 위암이 안 생긴다라고 그 그라함 선생님 이름도 들어있고 루게라고 그 대표적인 유럽의 병리학자가 또 유럽의 대표적인 저널인 거트지에 실어가지고 마치 정답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되고 있고요. 지난 킹카 국제위암학회 때 이 이슈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고토다 선생님도 결론이 난 것처럼 답변을 하셔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사실은 위암이 많이 있는 나라에서는 별로 연구된 바가 없고 위암도 별로 없는 나라에서 연구한다는 게 그 참 웃긴 이야기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성모병원에서 ESD 이후에 팔로업 데이터를 냈다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데이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찬반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까지 쭉 공부하시다 보니까 김태수 선생님은 헬리코박터가 없는
오토이뮨 게스트라이티스가 위암 리스크를 높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닐 거다라는 쪽에 한 표를 던지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록의 이제 그라함 선생님 그 논문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Early autoimmune gastritis는 gastric cancer 리스크를 높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early 상태에서는 큰 영향이 없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지, 이게 수십 년에 걸쳐서 progressive disease이기 때문에 아주 어드밴스 스테이지에서는 어떠한가에 대해서는 아직 모른다가 정답인 것 같고요. 최소한 그 논문을 해석할 때는 early에서는 영향이 없다. 초기에 발견했을 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애초에 헬리코박터도 헬리코박터 감염이 있으면 그럼 왜 게스트릭 캔서가 생겼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한동안 있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키가 됐던 게 에트로피, 2002년도에 우에머랑 선생님이 에트로피가 때문이다. 에트로피로 진행을 해서 그게 메타플라시아를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거다라는 것이 이제 좀 더 밝혀지면서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저는 이게 어드밴스드 오토이뮨 게스트라이티스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다만 아주 어드밴스드여야 될 것 같다라는 그렇죠. 그래서 내용입니다. 루게 선생님이 그라함 선생님과 함께 냈던 거트지 논문은 얼리 오토이뮨 게스트라이티스에서는 암이 안 생기는 것 같다라고 일단 생각하는 게 좋겠다라는 김태현 선생님의 해석도, 그리고 누가 또 리뷰했던 데서도 같은 의견이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어드밴스드 오토이뮨 게스트라이티스가 암이 되느냐 이슈는 여전히 오픈 퀘스천이다. 네.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정환 교수님, 네. 오토이뮨 가스트라이티스 검사 좀 내고 계십니까? 아직까지는 안 했었는데요. 네. 이제 좀 이선희 선생님하고 얘기 이제는 좀 해보고, 내세요. 이제는 특히 좀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 오토이뮨 가스트라이티스 내야 되는지 김태현 선생님 강의 중에 나왔는데 한번 요약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리 클리니션이 어떤 경우는 적어도 오토이뮨 가스트라이티스를 한번 생각하고 그 시롤로지 내면 되니까요. 네네. 펩시노젠이나 시롤로지 내면 되니까 그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제 워낙에 우리나라는 스크리닝 엔도스코피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오토이뮨 게스트라이티스라는 엔티티가 있다는 거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리버스 에트로피라는 특징을 가진다. 이기 때문에 그 2020년도에 나온 일본 논문처럼 그 엔도스코피스트가 의심을 해서 보는 경우가 제일 많았거든요. 그래서 리버스 에이트로피를 이제 기본적인 베이스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네, 그거를 위축성 위험이 있네가 아니고 위축성 위험이 엔트롬엔 없고 콜부스에만 있네 라는 것을 생각을 할 수 있어야 의심을 하고 진단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갑상선 질환으로 오시는 그레이비스나 하시모토 타이로이디티스 이런 환자들에서 한 번쯤은 위장 장애가 있는지 여쭤보고 불편한 점이 있는지 여쭤보고 위내시경 언제 하셨는지 여쭤보고 그렇게 해서 스크리닝을 해보시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본에서도 퍼니셔스 아네미아 때문에 검사했던 경우가 한 10% 정도 있었는데 이제 아네미아 심한 경우에 특히 그 MCV 높은 바이타민 B12 부족한 그런 환자에서는 꼭 오토이뮨 가스트라이티스 그냥 리플레이스만 하지 말고 원인을 좀 알아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도 하면 좋겠다. 사실 저는 그 이선영 선생님 그 논문에 그 충격을 받은 나머지 사실 약간 과잉으로 오토 안티바디, 안티파라테센 안티바디, 심지어는 최근에는 안티 바이타민 B12 안티 인트린식 팩터 안티바디죠. 죄송합니다. 안티 인트린식 팩터 안티바디까지 좀 열심히 내가지고 사실 굉장히 많은 환자를 찾고 맙니다. 그 다음 특별히 아직 투약할 건 없고요. 근데 오늘 강의를 듣다 보니까 이건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인데 오토이뮨 가스트라이티스 환자에서는 PPI 사용을 좀 위험스럽게 보는 게 좋겠다. 캔서 리스크를 높일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PPI는 되도록이면 데피니트한 인디케이션이 없으면 끊으면 좋겠고 또 프로맥, 폴라프리젠크 같은 약으로 관리하는 게 좋겠다라는 코멘트가 있어가지고 또 오늘의 행사에 또 잘 맞는 소견도 있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 오토이뮨 게스트라이티스와 혹시 증상과 네. 연관된 연구는 혹시 없나요? 이론적으로는 사실은
저기 프로톤 펌프에 작용하기 때문에 네. 유산 분비가 억제되면서 네. 뭐 디스펩시아나 네, 뭐 네. 하여튼 펑셔널 디스펩시아 네. 쪽과 연관이 있을 또는 엠프팅 타임하고도 좀 연관이 예. 있을 가능성은 좀 보이는데 네, 네. 실제로 증상의 변화 뭐 이런 거하고는 연관된 그런 논문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펩시아 이게 워낙에 난스페시픽한 증상들이기 때문에 뭐 하나를 꼭 집어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디스펩시아도 상당수 보고가 되고 있고 또 이론 그 패서피지올로직하게도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거. 필요로직하게는 확 떨어지고.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디스펩시아 원인 있는 환자들에서 그런 것들을 의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장님 질문 하나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가 면역 위험에서 내시경 팔로우 주기는 어느 정도입니까? 어느 정도가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의 중에 잠깐 나왔지만은 그래도 네. 다시 한번 네. 네. 그래서 이게 미국에서는 사실은 서구에서는 3에서 5년을 권고를 합니다. 3에서 5년인데 우리나라는 기본 스크리닝 엔도스코피가 2년이기 때문에 약간 뭔가 위험이 있거나 좀 걱정이 되면 1년마다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바는 없고 하지만 제 생각에는 1년 정도가 적절하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오피니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하고 맞춰보면 early stage autoimmune gastritis는 뭐 1년까지는 할 필요 없다 손 치더라도 네. 적어도 내시경상 뚜렷한 리버스 아트로피를 보이는 그런 환자는 1년에 한 번 하는 게 좋겠다는 데에 저도 이제 동의를 합니다. 오늘 증례는 상당수가 제가 봤던 환자인데요. 우리 김태세 선생님께서 보여준 증례 중에 그 뒤쪽에 보만 타입 4 증례를 잠깐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파워포인트 다시 한번 열어주실 수 있습니까? 김태세 선생님의 파워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태세 선생님 저기 보만 타입 예. 4 쪽으로 한 번만 보여주세요. 제가 치료했기 때문에 이 증례에 대해서 네 거기 어디입니다. 예. 네, 그 사진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그 사진 네, 될까요? 네. 화면 창에서 그 아까 증례 제 걸로도 할 수 있나요? 저기 옮겨주시면 그러면 저 걸로 넘겨주면 디스커션을 제가 하면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하면서 제가 설명도 드리고 여러 선생님들한테 의견을 드리는 건데요. 74세 여성이 위암 의심으로 의뢰되셨습니다. 그래서 암이 나오지 않아도 수술을 해야 된다.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처음 오셔서 외부 슬라이드 판독하고 CT 찍고 에소파고그라피 내시경을 한번 하시도록 추천을 하였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당연히 이제 암 의심이니까 이제 그런 거고 환자가 조직 증상이 이 정도 심했는데도 조직 검사가 암이 안 나오는데 암 의심이라고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샘플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 내시경 사진은 이렇게 됐었고요. 오래된 사진. 그래서 보시면 아트로피가 상당히 심한데 그냥 매끈하게 아트로피가 좀 되어 있었고요. 이쪽에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사진을 자세히 천천히 검토해 보아도 틀림없다. 티큰드 폴드, 리버스 아트로피라고 저희가 봤고요. 보시면 특징적으로 펩시노젠 원투 레이쇼가 1 이하는요 100% 오토이뮨 게스트라이티스입니다. 물론 1.5, 2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나오고 펩시노젠 원도 수치가 이게 원래 70, 50 이상은 돼야 되는 건데 한 자리 나왔다 이런 뭐 틀림없이 이제 오토이뮨 게스트라이티스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 분석해 보았고 그래서 외부 슬라이드 판독했을 땐 그랬는데 저희가 재검을 했더니 안 나왔더라고요. 도무지 원래 이게 보고도 안 나오는 병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예상한 바대로 결과였고 타병원 슬라이드 재판독은 위암이었는데 우리는 암이 안 나왔다. 그래서 지난번 오셨을 때 이런 종류의 위암은 아래로 자라는 경향이어서 암이어도 안 나오기 쉽다. 재검해서 암이 나오면 수술하는데 암이 아니어도 수술해야 될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걸 그 당시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수술 전 검사 CT는 했으니까 한 번 더 제가 해보려고 열심히 했는데 딱 그 소견이었어요. 두 번을 하셨는데도 두 번 다 안 나온 거죠. 네. 김정은 교수님 이렇게 다른 부위에는 잘 없고 저 하이바디하고 폰더스 넘어가는 저기만 국한된 보만 타입 4를 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글쎄요, 깊이 생각을 해야 될 정도인 거 보니까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내시경 소견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통 보면 아래쪽에 폴드도 계속 두꺼워지고 이래가지고 그렇죠. 포만 타입 4가 되는데 그렇죠. 포만 타입 4인 부분이 딱 있고
나머지 부위는 아트로피가 이렇게 심해가지고요. 우리가 흔히 보는 보만 타입 4는 아니고 이 환자 또 나이도 많았거든요. 보만 타입 4는 아무래도 좀 젊은 분들의 많다는 거 딱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로 비전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이거 보십시오. 농담인데 8cm 암으로 게스를 했는데요. 그래서 암은 안 나왔지만 이제 수술을 권했고요. 김영환 선생님, 그 보만 타입 4 의심인데 암이 안 나오는 경우에도 한 번도 안 나온 경우에도 수술을 권하기도 합니까? 이게 뭐 임상적으로 강력히 의심이 되고요. 또 뭐 CT나 EUS 소견에서 보만 타입을 뭐 페이버하는 소견이라면 수술을 시켜서는 뭐 확실히 이제 폴리포이시스 칼시노마가 나왔던 경험들이 몇 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제 경험이 좀 적거나 환자 숫자가 적은 선생님들은 수술 보내기는 어렵지만 저희는 그냥 엄청 보냅니다. 조직 검사 안 나와도요. 두 번, 세 번 검사하지도 않고 EUS도 안 합니다. 그냥 CT 소견과 내시경 소견이 합당하고 조직 검사에서 암이 안 나오면 그냥 수술하는 거죠. 두 번, 세 번 검사해가지고 치료 계획이 바뀐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확신을 갖고 수술을 보내고 있고요. 아니었던 경우는 두 번인데요. 한 번은 위매독에 아트로피 그 셀룰라 아티피아가 심해가지고 보만 타입 4하고 혼성됐던 경우가 하나 있었고요. 한 명은 이제 매니트리얼 디지즈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여하튼 이 환자는 수술을 하고 나서 제가 최종 결론이 8cm 암으로 나와서 야 게스를 아주 정확하게 했구나. 좀 제가 내시경하는 의사로서 뿌듯하게 생각했던 그런 게 있고요. 림프절 전이고 있어서 수술하길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그런 증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암이 안 나와도 수술을 권하고 있다. 네, 제가 조장님 대신 잠깐 질문했습니다. 오늘 죄송합니다. 아니, 예. 아주 흥미로운 주제에 아주 명 강의를 들었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연령대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크로닉 에이트로픽 게스트라이티스는 올드에이지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고 메타플라지아 진행되고 뭐 이런 개념인데 이 앞서 연령의 통계에서 잠깐 보여주시긴 했는데 연령이 이제 오토이뮨 게스트라이티스에서 연령대가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연구한 바에 따르면은 67세 민으로 제시를 했었습니다. 몇 세? 한 67세 정도. 67세. 네. 그러니까 아주 고령은 아닌 그런 정도. 얼리 오토이뮨 게스트라이티스는 아마 더 젊은 그럴 거로 같고요. 일본에서 했던 이 리트로스펙티브 연구는 리버스 아트로피 환자하고 아네미아 있었던 환자 등이 상당수 섞여 있는 것으로 보아 좀 진행된 오토이뮨 가스트라이티스 환자가 많았고 따라서 나이도 60대 후반으로 많은 편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좌장으로 뭐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오토이뮨 게스트라이티스에 대해서 아주 많은 걸 배웠고 앞으로 또 앞서 이준행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오토이뮨 게스트라이티스에서 뭐 랩도 내고 좀 할 생각입니다.